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미적분 첫 단원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수열은 우리가 이제 수학 원에서 배웠죠. 숫자를 나열한 거, 그지? 예, 그거고. 극한은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수투 맨 처음에 배웠어요. 함수의 극한할 때. 극한이 뭐야? 어딘가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어떻게 될까요?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그죠? 네. 이제 수열의 극한은 이제 수열이 이제 어떻게 될까? 요걸 이제 물어보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떤 수열 AN의 일반항이, 그러니까 아주 쉽게 n이라고 주어졌다, n분의 1이라고 요렇게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수열 AN이. 자, 그럼 내가 첫 항부터 이제 한번 적어볼 거야. 자, 첫 항 A1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수열 AN을 한번 나열해서 적어보면 어떻게 되지? 첫 항은 1분의 1이니까 1이 될 거고, 두 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요? 2분의 1, 세 번째 항은 3분의 1, 네 번째 항은 4분의 1, 다섯 번째 항은 5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나열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극한이라고 뭘 뜻하냐면은, 수열의 극한은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생각해 보고요. 이 수열이 한없이 끝까지 나열이 됐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될까?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기호로 우리가 어떻게 써주냐면은 리미트, 우리가 이제 함수에서 배운 극한 기호랑 똑같아요. 리미트를 써주고 n이 어떻게 될 때? 엄청나게 커질 때, 무한대로 갈 때 이제 수열 an의 극한값이 어떻게 될 거냐? 요렇게 이제 찾아주는 거야. 이렇게 찾아주는데, 얘를 그럼 실제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는?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팔이가 벌레가? 이 경우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녀석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자, 우리 함수의 극한할 때도 이런 거 했었잖아. 예를 들어서 fx가 x분의 1 요런 함수였을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은 어떻게 될까? 요걸 한번 해봤잖아요, 그죠? 요건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fx의 그래프는 x분의 1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x분의 1 그래프가 요렇게 쌍곡선 그래프로 요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죠, 그죠?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자, 여기서 이제 x 값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요렇게 이제 쭉 간다는 얘기야. 그때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y 값, x 값 대신에 뭔가를 대입했을 때 y 값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 x 대신에 뭐 1 대입하면 y 값이 1이 나오는데, 그죠? 근데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y 값이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될 거고, x 대신에 3을 대입하면은 y 값이 뭐 3분의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는데 계속해서 작아지지만은 음수로 가진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잖아.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y값이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를 어떻게 썼어? 우리가 리미트 fx는 0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걸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지? 이해가 되니? 배운 거 기억나요, 이거? 네. 자, 수열의 극한은 뭐냐면 이 함수의 극한에서 이 x값들을 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x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대로 가다 보면은 0에 가까워질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네, 따라서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지는 케이스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수렴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럼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자. 다른 예. 자,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수열이 예를 들어서 n 더하기 1분의 n 이렇게 이제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첫 항부터 한번 수열을 쭉 나열해서 써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항부터 나열해서 써보면은 n 대신에 1 대입하면 얼마가 되지? 2분의 1. n 대신에 2 대입해주면은 3분의 2. n 대신에 3 대입해주면 4분의 3. 그래도 좀 생각보다 일찍 왔는데? n 대신에 4를 대입해주면 5분의 4.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쭉 가는 녀석이 나오겠어요. 책 교재는 준비했니? 네. 준비했어? 그래도 오늘 뭐 프린트 보고 하자 그냥. 자, 그럼 이것도 이제 AN이
수열이 이제 n 대신에 1부터 우리가 쭉 대입해서 써보다 보면은 얘도 이제 특정한 값에 가까워질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얘는 특정한 값 어디에 가까워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 녀석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뭘 생각해주면 되냐면은 이번에는 n자리에다 x를 넣어주면 x 더하기 1분의 x라는 녀석이 나오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fx를 x 더하기 1분의 x라는 함수로 한번 해석을 해줄 거야. 자, 그럼 이 녀석은 유리함수잖아요. 유리함수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1 빼기 1 요거랑 똑같고 얘는 이제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이렇게 될 테니까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어떻게 나올까? 자, 이건 고1 때 배웠던 유리함수 그래프인데 x는 마이너스 1에서 정근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y는 1에서 정근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려져요? 여기 음수니까 요렇게 그려진 녀석이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요런 식으로 이제 아이고 잘못 그렸네. 이렇게가 아니고 정근선이 지금 여기니까 정근선이 여기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는 요런 그래프가 나오게 될 텐데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수열 an을 n 더하기 1분의 n이라고 잡았을 때 n 대신에 1, 2, 3, 4를 넣어서 이렇게 쓴 녀석은 이 함수에서도 똑같이 x자리에다 1, 2, 3, 4를 넣어서 쓴 거란 말이야. 자, 그럼 x자리에 1 넣어주면 y값이 얼마가 나요? 2분의 1이 나오지. 요점. 그 다음에 x자리에 2를 넣어주면 y값이 3분의 2가 나오죠. 요점. x자리에 3 대입해주면은 y값이 4분의 3이 나오죠. 요점. 이런 식으로 이제 x값을 하나씩 늘 때마다 y값이 이제 점점점 어떻게 돼요? 여기 정근선에 해당되는 1이라는 값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우리가 이제 극한을 생각해주면 계속 나열했을 때, 끝까지 나열했을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a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은 어디에 가까워질 거냐? 얘는 1에 가까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란 건 뭐냐? 수열을 내가 이제 n 대신에 1, 2, 3, 4 해가지고 쭉 나열해보는 거야. 쭉 나열해봤을 때 끝까지 갔을 때 n이 엄청나게 컸을 때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는데 그때 이제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수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자체는 이제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어요. 알겠죠? 특히 이제 요 녀석은 우리가 앞으로 많이 써먹을 건데 좀 기억을 해둡시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접근해 갈 때 n분의 1은 얼마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 이거는 굉장히 자주 써먹어줄 거예요. 생각해봐. 1분의 2,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가다 보면 n이 엄청나게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 0에 가까워지겠지, 그지? 네. 요건 이제 자주 써먹을 녀석이니까 잘 알아두자. 자, 그러면은 우리 민주씨 첫 시간부터 열심히 좋은데요? 선생님 목소리 오랜만에 또 들으니까 감미롭나요? 네. 자, 선생님 얘기하지만 미적분이 굉장히 진도가 나갈 양이 많아요. 우리가 꼬박꼬박 해도 한 방학 때 정말 열심히 빠짐없이 해도 3달은 넘게 걸릴 것 같아. 네. 기본기부터 여러분들이 좀 잘 드러나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도 이제 생각했듯이 함수의 극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 그지?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뭐야?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지 않으면 뭐가 되지? 그 두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발산이라 그랬죠, 그죠? 발산입니다.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도 수렴과 발산이 있어요. 수렴과 발산이 있는데, 자, 그럼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는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수렴하는 케이스를 얘기를 해줬어. 자, 그럼 이번 발산하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 자, 발산하는 케이스 첫 번째로는 뭐 아주 쉽게 an을 그냥 n이라고 놔봅시다. an을 n이라고 놔보면 이 수열 an을 내가 이제 쭉 써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1, 2, 3, 4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은 딱 봐도 어떻게 돼?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은 어떻게 된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이런 케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뭐 다른 an이 그럼 마이너스 2n이다. 만약에 이런 수열로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 수열 an을 내가 쭉 적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그럼 얘는 이제 쭉 써보면은 n이 엄청나게 커졌을 때 an의 값은 어떻게 되겠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그지? 음수는 엄청나게 절대값이 커질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발산의 케이스가 우리가 함수에서 생각할 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만 배웠는데 수열에서는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이 세 번째 케이스가 중요한데 만약에 an이란 값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해보자. an이란 값이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런 식으로 한번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마이너스 2의 n제곱. 자, 그러면은 이때는 수열 an을 내가 처음부터 쭉 써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n 대신에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n 대신에 2 넣어주면 4가 나오고 n 대신에 3을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8이 나오고 n 대신에 4를 넣어주면 16이 나오고 n 대신에 5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32 n 대신에 6을 넣어주면은 플러스 64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얘는 이제 끝까지 갔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엄청나게 무한대로 갔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반복하면서 그래프에다 한번 찍어보면 마이너스 2가 됐다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 8이 됐다 플러스 16이 됐다 이런 식으로 쭉 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 안 그래? 요런 케이스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리미트 an 이런 경우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양의 무한대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도 아니죠. 얘네들로 실은 존재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이런 케이스는 우리가 세 번째 케이스로 발산의 세 번째 케이스로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진동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진동.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니까 진동한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크게 이제 기본적으로 특정 값에 가까워지면은 수렴하는 거다. 그 다음에 특정 값에 가까워지지 않으면 발산하는 건데 발산하는 케이스는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어떻게 분류가 된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세 번째 케이스는 진동하는 케이스. 진동하는 케이스가 이제 좀 어려운 케이스인데 나중에 문제 풀 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녀석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상황이 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거기 이제 프린트 선생님이 내준 거 있잖아, 그지? 예, 개념 원리 문제 그대로 프린트에 있는 건데, 자, 거기 필수 예제 1번과 밑에 확인 체크 문제들을 지금 한번 다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프린트 1페이지 맨 처음에 왼쪽 편에 있는 필수 예제 1번, 그다음에 확인 체크 2번, 3번 이렇게 세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아, 일단 확인 체크 필수 예제 1번만 한번 풀어볼까? 필수 예제 1번만. 자, 뭐 답은 금방 나올 텐데요. 한번 보면은 요건 아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선배한테 했던 예제지. 자, n을 무한대로 커지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0에 가까워지죠, 그죠? 예, 따라서 첫 번째 녀석은 어떻게 된다? 얘는 0에 수렴한다. 예, 0에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얘는 뭐예요? n이 계속 1, 2, 3, 4 넣어서 쭉 가보면은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예,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얘는 어떻게 되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죠?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자, 이 네 번째 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코사인 나와서 갑자기 좀 헷갈리는 건데 상관함수 오랜만에 봤으니까, 자, 코사인 n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녀석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자.
코사인 n파이. 자, 그럼 우리가 n자리에다가 1, 2, 3, 4 넣어보면서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럼 얘는 첫 항이 코사인 파이가 되고요. 두 번째 항이 코사인 2파이가 되고, 세 번째 항이 코사인 3파이가 되고, 네 번째 항이 코사인 4파이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는 녀석이 되겠어. 이런 식으로 가는 녀석이 되는데, 자, 그럼 이 값을 우리가 쉽게 찾아주기 위해서는, 자, y는 코사인 x라는 그래프를 다시 한번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코사인 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자, 코사인 x 그래프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코사인 x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0,1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출렁출렁하는 요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죠? 요런 그래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요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주기는 2파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2파이, 그럼 여기가 파이, 여기가 3파이, 여기가 4파이 요런 식으로 가고 이 최대 최소값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요런 그래프가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지, 그지? 자, 그러면은 코사인 파이 값은 얼마가 되는 거니까 코사인 파이 x 대신 파이 넣었을 때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자, 코사인 2파이는 0이죠, 그죠? 이 x 대신 2파이 넣어주면 y 값이 얼마 나와? 파이가 1이 나오겠지? 얘는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파이는 다시 마이너스 1 나오고 4파이는 1 나오고 그래서 이 녀석은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반복되는 요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어요. 되겠죠? 자, 코사인 x 그래프 까먹은 사람은 다시 한번 그려두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림에서 얘를 이제 하나씩 이렇게 적어봤을 때 n 대신에 1, 2, 3, 4 넣어서 적어봤을 때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요것들이 이제 반복된 녀석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 따라서 이 네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되는 거야? 발산인데 발산 중에서는 뭐다? 진동하는 발산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알겠죠? 이해됐어요? 자, 코사인 x 오랜만에 보지. 우리 다음에 이제 상관함수 뒤쪽에 상관함수 미분하는 것도 배울 건데 그때 이제 코사인 x 또 다시 나옵니다. 그래프 기억 잘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밑에 확인 체크 2번, 3번 빨리 한번 풀어볼까? 자, 확인 체크 1번의 1번은 어떻게 되죠? 자, 1번의 1번 문제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 자, 수열이 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 n자리에다가 내가 1, 2, 3, 4를 넣어서 이제 계산해 볼 거야. 자, n자리에다 1을 넣어주면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처음에는 0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n자리에다 2 넣어주면 1 더하기 2니까 2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제 n자리에다 3을 넣어주면 1 빼기 1이니까 다시 0이 나올 거고 n자리에다 4를 넣어주면 다시 1 더하기 1이 되니까 얘는 2가 되겠어요. 그래서 0과 2가 어떻게 돼?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녀석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럼 요런 녀석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 특정값에 가까워지지 않으니까 발산인데 발산 중에서도 뭐야? 0과 2를 왔다 갔다 진동하면서 가죠. 자 이런 것도 이제 뭐가 된다? 진동 발산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봅시다. 2번 자 n 더하기 1분의 n제곱의 극한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자 이 녀석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자 n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분자가 몇 차식이요? 분자가 2차식이죠. 그죠? 분자 2차식이고 분모가 1차식입니다. 자, 요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요런 걸 이제 우리가 가분수라 그러죠. 가분수. 분자가 분모보다 큰 거. 네, 이런 거 이제 가분수라 그러는데 요런 가분수가 보이면은 얘를 뭘로 고쳐줘? 대분수로 얼른 고쳐주면 되겠어요. 자, 민주야. 가분수 대분수를 어떻게 고치지?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 방법. 어떻게 고쳐요? 가분수 대분수 고치고 초등학교 때 한 거잖아. 가분수 대분수 고치는 방법 아무도 몰라요? 자, 우리가 가분수가 숫자로 치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5분의 13 같은 거. 자, 이런 거 이제 분자가 분모보다 큰 녀석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요걸 이제 대분수로 고치다 그러면 얘네도 여러분들 숫자로 금방 되죠? 어떻게 돼? 2 더하기 5분의 3이라고 써줍니다. 그죠? 왜 이게 2 더하기 5분의 3이 돼요? 이 2가 어디서 나온 거야? 13을 5로 나눴을 때 몫이고 나머지가 3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요 5분의 13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5분의 13이라는 녀석은 5분의 13이 5 곱하기 2 더하기 3이 되고요. 자, 분수는 더하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두 개를 갈라 써줄 수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5가 하나 약분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 더하기 5분의 3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항식도 마찬가지예요. 다항식에서 가분수는 뭐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같거나 큰 걸 가분수라 그래. 그럼 얘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대분수로 보실 때 못과 나머지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n제곱을 n 더하기 1로 나눠볼 겁니다. 요 고1 때 다항식 나누는 게 했었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 n 대입시켜주면 어떻게 돼? n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나오고, 자, 이거 빼주면은 마이너스 n, 그럼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n 빼기 1 다시 빼주면은 여기 1 남죠, 그죠? 네. 따라서 이 녀석은 뭐가 되냐면 n 빼기 1에다가 더하기 n 더하기 1분의 나머지 1이니까 1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이거 봐봐. 13을 5로 나눈 몫을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여기다 썼잖아요. 여기 분자에다. 그래 안 그래? 그죠? 얘도 마찬가지야. n제곱을 n 더하기 1로 나눈 몫을 여기다 쓰고 나머지를 여기다 써주면 돼. 그래서 요 수열은 내가 형태를 바꿔주면 요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n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보자. n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보면은 여기 n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얘가 무한대로 가게 돼요. 얘가 양의 무한대로 가게 되고 여기가 엄청나게 커지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에 가까워지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분모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0에 가까워지잖아. 그래서 0에다가 무한대를 더하니까 얘는 결과가 뭐가 되겠어요? 얘는 역시 발산이에요. 발산 중에서도 뭐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 녀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민주야, 졸지 말고 필기하자, 필기. 네, 필기하세요. 자, 여러분들 계산이 계속 약하기 때문에 그 고1 때 했던 거 지금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야. 자, 가분수가 나오면 우리가 분수식으로 나온 거는 가분수는 좀 헷갈려. 왜냐하면 차수가 분자가 크기 때문에. 자, 가분수 나오면 무조건 뭘로 고쳐준다? 대분수로 고쳐서 생각하자. 굉장히 중요한 요령이에요. 자, 문제에서 다항식이 나왔는데 그 다항식이 이제 가분수야. 분자가 차수가 더 커요. 그럼 뭘로 바꿔준다? 대분수로 바꿔준다. 대분수로 바꾼 요령은 여기 있듯이 몫을 여기다 쓰고 나머지는 여기 분자 자리 위치 올리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기본 원리를 잘 생각합시다. 자, 그래서 2번은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고요.
자, 3번. 자, 탄젠트 나왔다. 탄젠트 2n파이. 자, 이거 봅시다. 자, 그럼 탄젠트 2n파이를 생각해 보면은 자, n자리에다 역시 이제 1, 2, 3, 4 이렇게 넣어줄 거야. 자, 그럼 얘는 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 처음에 탄젠트 2파이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n자리 2 넣어주면 탄젠트 4파이 나올 거고, n자리 3 넣어주면은 탄젠트 6파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 8파이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녀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 탄젠트 값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탄젠트 그래프를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탄젠트 그래프를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자,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자, 얘는 주기가 파이였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어떻게 그려져? 요런 식으로 그려진 녀석이었어,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려진 녀석이 이제 어떻게 돼? 주기성에 의해서 반복이 됩니다. 네. 그럼 여기가 2분의 3파이가 되고 또 요렇게 가고요. 자, 그 다음에 2파이, 여기가 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5파이 해가지고 또 여기 전도선 요렇게 그려주고 요런 식으로 가고요. 네, 또 요런 식으로 가고요. 또 요런 식으로 가고 요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탄젠트 x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값을 한번 찾아보자. 탄젠트 2파이 여기 탄젠트 2파이, 탄젠트 4파이 두 번 건너뛰어서 또 여기야.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값을 내가 추정을 해보면은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0이 반복됩니다. 그럼 무한대로 가도 얼마가 되겠어요? 무한대로 가도 0이 돼버리겠죠, 그죠? 아, 따라서 이 녀석의 값은 뭐구나? 0이구나.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얘는 0이 수렴한다. 똑같은 수가 반복되는 것도 수렴이에요. 네, 같은 수가 이제 쭉 가니까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럼 2번. 다음 보기의 수열 AN 중에서 수렴하는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수렴하는 거. 기억은 이제 7이 반복되니까 엄청나게 많이 가도 7로 이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이 수렴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은 어때, 니은은? 니은의 일반항 찾아봅시다. 니은 일반항 어떻게 나오죠? 자, 성준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니은의 일반항 어떻게 돼요? 자, 니은이 지금 보면은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4분의 2, 그 다음에 루트 6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8분의 4 이렇게 이제 나와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가는 녀석인데 이런 수열의 일반항 AN을 한번 찾아볼까? 이런 수열의 일반항 AN은 어떻게 될까? 일단 여기 지금 보면은 첫 번째 항은 부호가 플러스인데 두 번째 항은 부호가 마이너스고 세 번째 항은 부호가 플러스고 네 번째 항은 부호가 마이너스고 이런 식으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이 돼 있잖아요, 그죠? 자, 민자! 요거 중요한 거 이렇게 잘했자. 자, 수열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반복해서 가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뭐가 붙냐면은 일반항을 적었을 때 마이너스 1에 n제곱이 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야지 n 대신에 홀수가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되고 n 대신에 짝수가 들어가면 플러스가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홀수일 때 플러스고 짝수일 때 마이너스가 됐네? 그러면은 여기 n자리를 n 더하기 1이나 n 빼기 1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선생님은 n 더하기 1로 바꿔줄 거야. 그죠? 자, 여러분 요거 생각해봐.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내가 이제 풀어봤을 때 n자리 1 넣어주면은 음수, n자리 2 넣어주면 양수, n자리에 3 넣어주면 음수, n자리에 4 넣어주면 양수 이렇게 홀수 번째에 마이너스가 나오고 짝수 번째에 플러스가 나오는 식이 되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랑 뒤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여기 n자리를 n 더하기 1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은 n이 홀수면 n 더하기 1은 짝수가 돼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제는 홀수 번째가 플러스가 되고 짝수 번째가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거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기본적으로 요거 두 개는 밑에다 필기 좀 해두고 잘 알아두자. 앞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진동 케이스가 많이 나올 거야. 진동 케이스의 일반항을 잡을 때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홀수 번째 짝수 번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 있는데 이게 홀수 번째가 플러스냐 홀수 번째가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홀수 번째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여기를 그냥 n제곱으로 써주면 되고 홀수
번째가 플러스로 나오려면 n을 n 더하기 1로 바꿔주면 돼요. n 빼기 1로 바꿔도 상관없어. 어쨌든 홀짝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홀수 번째에 플러스가 있고 짝수 번째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에 n 더하기 1제곱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을 생각해보자. 남은 부분은 루트가 밑에가 루트 2, 4, 6, 8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는 루트 2n, 분모가 루트 2n이 될 거고, 분자는 뭐가 되겠어요? 분자는 n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얘를 이제 좀 더 계산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1에 n 더하기 1제곱 곱하기 뭐가 되는 거니까 루트 2분의 루트 n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루트 n 분모자 약분시켜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럼 얘는 요 루트 n이라는 숫자는 보면은 n이 어쨌든 커지면 값은 어떻게 돼? 점점 커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값은 점점 커질 텐데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결론은 뭐가 되겠어? 얘는 발산입니다. 발산 중에서도 뭐예요? 진동하면서 발산하는 녀석이 되겠어요. 네, 진동하면서 발산하는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된다고 해서 무조건 진동은 아니야. 자, 여기 조심해야 돼.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된다고 해서 무조건 진동은 아닙니다. 자, 그런 케이스 한번 발레를 한번 들어줄게요. 자, 어떤 녀석이 있냐? AN을 예를 들어서 그럼 마이너스 1의 n제곱에다가 n분의 1 곱한 걸로 생각을 해봅시다. n분의 1 곱한 걸로. 자, 그럼 이 녀석을 내가 n자리에다 1부터 한번 넣어주면 첫 항은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항은 플러스 2분의 1이고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네 번째 항은 플러스 4분의 1이고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5분의 1이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치? 그럼 얘를 우리가 그래프의 상에서 한번 표시를 해보면은 n 값에 대한 an 값을 내가 이 점을 찍어봤을 때 n 값이 1이면은 처음에 마이너스 1의 점이 찍혀 있었다가 그 다음에 n 값이 2가 되면은 플러스 2분의 1 여기에 점이 찍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n 값이 3이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좀 더 x축에 가까워지게 이렇게 점이 찍히고 n 값이 4면은 플러스 4분의 1 좀 더 x축에 가깝게 이렇게 점이 찍히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점이 이렇게 갔다 요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러면서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x축에 가까워집니다. x축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가 되겠어? 이런 경우에는 얘가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서 x축에 가까워지는 거야. 0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진동은 아니야. 알겠어요? 진동하면서 값이 유지가 되거나 점점 커지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지그재그로 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커져. 점점 이러면 발산이고요. 진동 발산. 또는 값이 유지가 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간격으로 가도 얘도 이제 발산입니다.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얘는 이 케이스는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긴 하는데 값 자체는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지, 그치? 요런 건 그럼 뭐가 된다? 0으로 수렴하는 케이스가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는 게 지금 요 수열의 극한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배운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아.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된다고 해서 무조건 수렴하는 건 무조건 수렴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발산한 것도 아니에요. 그 값에 따라서 봐야 돼요. 얘가 점점 커지냐, 값이 아니면 절대값이 유지가 되냐, 아니면 절대값이 점점 작아지냐, 이걸 봐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니은은 발산입니다. 네, 진동 발산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한번 보자. 디귿.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한번 보면은 수열이 3 마이너스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있으니까 이게 진동할 것 같지만 분모에 뭐가 있어? 분모에 n이 있잖아. 그럼 얘는 n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플러스 1 또는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 형태가 되고요. 이 녀석이 어떻게 된 거야? 0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얘는 점점 n 값이 커질 때마다 얘는 0에 가까워지니까 최종적으로 가까워지는 값은 어떻게 되겠어? 3에 가까워지겠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된다? 3에 수렴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네, 요게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지금. n은
점점점 커진대. 요 부분만 떼서 생각해봐. 요 부분만 떼서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 값 자체가 쭉 가다 보면 0에 가까워진단 말이야. 그럼 무한대로 갔을 때 3에다 결국 0 빼준 거랑 똑같으니까 얘는 3에 가까워지겠죠. 그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을 보자. 리을. 자, 리을. 자, 로그 나왔네. 보자. 로그 n 더하기 2. 자, 이 녀석인데, 자, 얘도 n 자리에다 1, 2, 3, 4 넣어주면은 로그 3, 로그 4, 로그 5 이런 식으로 가는 녀석인데, 자,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로그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줄 거야. y는 로그 x의 그래프를 생각해주면은 로그 x의 그래프는 여기 1,0 지나고 이런 식으로 가는 녀석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점점 증가하는 양이 줄어들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n값이 커지면 요 y값도 어떻게 돼요? 커지죠, 계속해서.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도 n이 엄청나게 커지면은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습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된다 얘기예요. 알겠어? 어쨌든 간에 이 커지는 간격이 점점 작아지긴 해도 쭉 커지면 계속해서 커진단 말이야. 이해되니? 이해됐어요? 얘는 이제 유리함수처럼 정근선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지기 이런 게 없어요. 계속해서 커지는 겁니다, 그냥. 선생님이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지만은 계속해서 커져. 계속해서 커지는 녀석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열의 극한 한번 해봤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새로 배우는 게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이제 반복되는 녀석. 그런 녀석은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 앞에 붙는 걸로 표현이 되는데, 근데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진동 발산은 아니라는 거야. 어떤 거야? 절대값에 따라서 이게 발산할 수도 있고 실험할 수도 있어요. 이거 좀 조심해 줍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수열의 극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볼 건데, 자, 거기 이제 개념 설명이 있는 페이지 1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개념 설명 있는 거 13페이지에. 자, 이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랑 똑같아요. 자, 우리가 수투에서 수렴하는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라고 이제 배운 게 있어. 자, 복습 한번 해볼까? 자, 수렴하는 두 함수 fx랑 gx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 리미트 x가 어떤 a로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알파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근접할 때 gx의 값이 베타다.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두 개의 함수에 대해서 이제 이런 성질들을 배웠죠. x가 a로 근접할 때 fx에다가 상수배 해준 거는 수렴값에다 상수배 해준 거랑 똑같다. 이런 성질. 그 다음에 x가 a로 근접해 때 두 개의 함수 fx랑 gx를 더하거나 뺀 녀석의 극한값은 어떻게 된다? 각각의 극한값을 더하거나 뺀 거랑 같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곱한 거랑 같다. 나눈 거랑 같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fx랑 gx 곱한 녀석의 극한값은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나눈 녀석 gx분의 fx의 극한값은 뭐가 된다? 얘는 베타분의 알파가 된다. 이런 식으로 배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베타는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성질 배웠습니다. 베타도 0이 아니고 gx도 0이 아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렴하는 두 함수에 대해서 요거 이제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기니디 문제 1, 2, 3, 4, 5번 문제로 많이 나와가지고 다음 말 중에 뭐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문제로 우리가 기출문제 나왔던 거 좀 기억나나?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성질은 어디에서만 성립한다? 수렴하는 함수, 그러니까 수렴값이 있을 때만 성립하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수렴값이 없으면은 이 성질을 안 먹힐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성질에서 어떤 경우 분모가 0이 안 되는 경우, 요게 이제 조심해야 될 내용이라 그랬지, 그치? 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수렴하는 두 수열이 있어.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는 알파로 근접해가고 b에는 베타라는 값으로 수렴해 갈 때, 자, 이런 성질들이 먹힙니다. 어떤 수열에다가 상수비하면은 수렴값에다 상수비한 거랑 같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수열을 더하거나 뺀 녀석의 극한값은 각각의 수렴값을 더하거나 뺀 거랑 같다. 곱한 거는 수렴값끼리 곱한 거랑 같다. 나눈 거는 수렴값끼리 나눈 거랑 같다인데, 자, 나눌 때 단 중요한 거는 여기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요거 중요한 거고요. 자, 역시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하여만 성립한다.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함정이 많이 나오니까 요거 두 개는 선생님이 미술적인 부분에 여러분들이 표시 좀 해두고 주의합시다. 나중에 기니디 문제가 우리가 수투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유형으로 또 나오거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거랑 이제 동일한 내용이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개념을 익히기 넘어가서 거기 이제 필수의 개념을 익히기 넘어가서 거기 3번 문제 봅시다. 3번 문제. 프린트에서는 개념을 익히기 4번이 되겠네요. 자, 4번. 자, 여기 쉬운 거니까 한번 볼까? 자, 두 수열 a, b, n에 대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이 4다. 그다음에 리미트 bn의 값이 -3이 나겠을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1번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더한 거니까 그냥 수렴값끼리 더해주면 되겠지? 답이 1이죠. 그죠? 자, 2번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2an 빼기 5bn이네. 그럼 an의 극한에 2배 해주고 bn의 극한에 5배 준 다음에 빼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4 곱하기 2에다가 -3 곱하기 5 해준 걸 빼주면 되니까 답은 23이 되겠네요. 그죠? 네. 3번 a가 bn 곱뺄 때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수렴값끼리 곱해주면 되니까 답은 -12. 4번 3bn분의 2an 더하기 1이라 그랬는데 그럼 an의 극한이 지금 4니까 분자는 얼마가 되겠어요? 9가 될 거고 분모는 -9에 가까워지겠죠? 나중에 얼마가 돼? -1에 가까워지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민주가 너무 졸아가지고 안 되겠다. 10분 동안 쉬는 시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좀 하도록 할게요.